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밤샘 회의 끝에 1,3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부담률은 53.5%로 결정됐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말 일제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날 폭은 2 내지 4%가 유력하며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에 인하 혜택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리크루팅 전문기업인 사람인 HR이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에 공모가 대비 130%나 뛰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들의 작년 순이익이 유럽 재정 위기로 전년보다 20% 이상 큰 폭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그리스가 결국 2차 구제금융을 유로존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간 부문이 얼마나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 한 50%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보다 약간 더 많은 53%로 확정이 됐다고 하죠. 하지만 미운 오리는 그냥 덜 미운 오리일 뿐 백조가 되긴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가 결국 돈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시장은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전에 2010선도 하회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뜨뜨미지근하게 매수 기조만 유지하는 가운데 오늘 기관의 팔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순매도 규모가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조선주 그리고 유가 급등에 항공주가 일제히 부진하네요. 자세한 종목 얘기 먼저 챙기고 올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타결됐지만 국내 시장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월 21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발 낭보에도 증시 반응이 무덤덤한 모습입니다. 낙폭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지수가 힘을 잃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53% 하락한 20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사주고 있지만 오늘은 매수폭이 작아 보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폭을 늘리면서 현재 3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2,400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는 힘이 든 모습이죠.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29% 상승한 5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폭이 작아 보입니다. 오늘 기관이 150억 원 매도하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4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이 최종 승인이 났지만 3차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유로존의 우려가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30전 상승한 112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51% 밀려나면서 11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 2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38% 밀려나면서 3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하이닉스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1.8% 오르면서 현재 2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3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홈쇼핑은 보합권에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1.44% 오른 반면에 CJENM은 3.4% 넘게 강세 보이면서 현재 3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56% 빠지고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7.74% 오르면서 10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M과 포스코캠텍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IT주들이 장 초반 상승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종목별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세를 딛고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또다시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119만 8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현재는 0.51% 밀려나면서 11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0.3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전자와 삼성전기는 1%대 약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란의 유럽 쪽 원유 수출 중단 발표 때문에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항공 해운주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재 5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과 STX 펜오션은 4% 넘게 약세 지속하면서 현재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2.13% 밀려나면서 2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조선과 건설주들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54% 밀려났고요. 삼성중공업은 4%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3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3.77% 밀려난 상황이고요. 한진중공업 역시 2.39% 하락하면서 2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0.4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83% 밀려나면서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금호산업은 반면에 강보합권에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이틀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3.09% 하락하면서 1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 동양증권 모두 1%대 약세 보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유헬스 사업 진출을 위해서 협력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스템사이언스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포피아는 4%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듀윅스 역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HR 전문 서비스 업체인 사람인 HR이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오른 1만 원에 형성됐고 이후 상한가로 이어져서 현재는 1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 났다는 소식에 첫 번째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모두 다 약보합권 정도가 일단 정석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호재에도 시장 반응이 이러한 건지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리 웃어서입니까? 아니면 다 예상해서일까요? 일단 호재에도 빠지는 모습 좋지는 않네요. 네, 우선 전반적인 어떤 업종 간 선순환이 그동안 지속되었었던 만큼 어떤 차기 주도 업종에 대한 발굴 과정에 좀 실패한 영향이지 않느냐 싶은데요. 당장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지만 오히려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반등 정도가 상당히 강했었던 기계라든지 조선 그리고 건설 업종 등에 대한 낙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지수의 하락 여지가 조금 확산된 여지입니다. 결국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가 확대되는 영향이 종합주가 지수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다소 좀 부진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명확히 어떤 업종 선순환보다는 시총 간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개별주 대응력을 높였다라는 것이 오늘 증시의 특징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도 그렇고요.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 받은 것도 그렇고 재료 노출 측면에서 봐야 될지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보면 좋을지요? 네, 우선은 그동안 우려했었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졌었던 만큼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이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경제와 기업 이익조에 관심을 키울 가능성 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경기에 대한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관심도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이 1월 이후에 오름세를 보여왔었던 만큼 대다수의 어떤 경기 선행 지표들은 개선되었을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선행 지표에 반영되는 금융 변수의 영향력 자체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최근 국채 상황의 동향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선행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런 낙관적인 경기 전망과 비교해 봤었을 때 여전히 현재의 어떤 소비 상황과 고용의 어떤 위치 또 기업들의 실적 등이 하나둘씩 드러날 경우 과연 현재 지수 수준이 정말 합리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등이 시장에서는 작용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변수가 조금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당장 이달 말서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나오게 되는 주요 경제 지표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까 코스닥의 선전 얘기하시고 오늘 많이 하락하는 업종은 이전에 이미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을 느끼는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개별주가 좀 강세를 띠는 장이 앞으로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쭉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지 종목 선정의 기준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마감 전략으로 짜주십시오. 네, 우선 시총간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현재 마땅히 살만한 개별주들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의 공론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어떤 기술적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도 돼 현재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닌 만큼 어떤 매수 규모의 세분화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여전히 시장은 오늘도 장중 조정으로 만약에 그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상승 탄력이 유지되는 지속군에 대해서는 보유 현금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서 관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고 기술적 저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술적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둔 부분은 현재 다소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 그리고 내지는 오늘 선제적으로 미리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됐었을 때 오히려 선순환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어떤 타이밍의 조율 과정이 현재로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님 분석이었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541선, 코스피는 2010선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시켜드릴게요. 오인호색 투자 전략 시간 역시 먼저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봅니다. 유럽 호주에도 불구하고 탄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단기 지지권을 2015포인트 정도로 보시나 봐요. 지지 여부 체크하고 갖고 있는 종목은 그냥 들고 있자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짧은 조정도 길게 보면 상승의 한 과정이다. IT, 차,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좋다 하셨습니다. 신승훈 대표님 어제부터 이어지는 뒷심 부족한 시장의 움직임 이제는 슬슬 밸류에이션이 있는 종목으로 실적 장세를 준비할 때이다 라고 하셨네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그리스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단기 조정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로 활용하자 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재료 노출로 인한 오늘 단기 조정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완전히 중국 관련주 온리로 채워주셨네요. 기계화학과 정유주 오늘은 약간 약합니다만 최종대 차장님 드디어 증권 업종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기계 건설부터 바이오 제약까지 기존 관심 업종 그대로 또 쓰셨고요. 신승윤 대표님은 IT와 중국 관련주, 타이어 건설, 게임 철강, 이진행 지점장님도 기존 업종 동일하십니다. 김영진 이사님 역시나 기존 관심 업종인 IT와 소재 산업재 이 두 가지 축 분할 매수 이제 타이밍을 슬슬 설정해야 할 때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어제 뒷심이 좀 약했었고 오늘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단기 조정이다. 길게는 상승한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차장님 포함해서 다들 단기 조정, 짧은 조정일 것이다. 추세는 뭐 위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정 폭이나 기간도 다들 길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전략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업종 편입과 쌍두마차의 귀환으로까지 언급한 삼성전자, 현대차의 관심이었습니다. 먼저 증권업체의 편입은 지난 2월 15일 일본 지수의 심찬 상승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2월 14일 날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도 10조엔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조 원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하였고요. 다음 날 2%가 넘는 증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0만 선을 회복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의 확신이 더욱더 생겼고요. 유동성 장세의 핵심 수혜주로 생각하고 있는 트로이카 업종인 건설, 증권, 은행 업종 중에서 증권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아직도 은행 업종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관심은 시가총액을 확인해 봐도 거의 절대적인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7%라고 합니다. 전체 시장 규모의 4분의 1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논하기는 참 어려운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 및 2월달 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순환매 장세의 특징을 보면 기관들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는데도 주가가 많이 오른 업종 및 종목들에서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T와 자동차 업종만이 실적을 갖춘 종목이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수 2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에 대하여도 이 두 종목 및 업종을 제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그 짧은 조정을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의 단타 플레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은 3월 선물 옵션 만기 전략에 돌입한 상태로 보이고 종합주가지수 하락보다 개인들 보유 종목의 체감지수는 한없이 하락 중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만기까지 유동성 수혜 업종, 실적 개선 업종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실적 개선 유동성에 수혜되는 업종을 IT, 자동차 그리고 증권 외 많은 업종으로 보고 계신데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IT, 자동차 이외에 철강 업종들, 바이오 업종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서도 이번 주나 옵션 만기까지는 주로 IT하고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중소형 부품 업체들 쪽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계속된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알 수 없는 유동성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개속 장세니 오리무중이니 유동성의 힘 등등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유동성 공급이 과연 얼마인가에 대해서 지난 주말 19일자 경제신문의 대략적인 수치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총 2,500조 원의 유동성이 공급 가능하다는 기사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은 GDP의 약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FRB를 비롯해서 유럽중앙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영란은행 및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까지 돈을 풀 수 있는 나라는 모두 돈을 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대략적이나마 수치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글로벌 경조는 아마도 전무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과잉 유동성 공급에 대한 후유증 걱정을 지금부터 벌써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증권주에 대해서 편입을 했고요. 이런 흐름 속에 몸을 맡긴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지속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관심 업종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장세의 특징을 분석해 보자면 대형주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 및 업종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매매가 대형주 순환매 장세를 만들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 매매 또한 관련 대형주의 완만한 상승 가운데 유동성의 힘을 받은 중소형주의 급등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을 하되 개인들에게 수익을 잘 주지 않는 벌써부터 3월 만기 선물 옵션에 대한 지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와 같은 종합주가 지수 20포인트 정도의 변동성도 이와 같이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금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관심 업종 및 종목을 사고 싶지만 사면 빠질 것 같고 또 빠지는 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주봉 및 월봉을 보면서 긴 안목으로 관심 업종 및 종목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제가 유동성 장세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특히 또 최우선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증권, 기계, 건설,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이라고 하면 결국 건설 경기 호전에 필요한 시멘트, 수용, 철강, 비철금속 등과 같은 종목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종 및 종목들의 개인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상승 시기에 이런 업종 및 종목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원인이 여기 있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공급으로 이러한 업종들이 3년간의 긴 침체에서 벗어나 장기 상승 추세를 돌입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IT와 자동차 관련 업종의 쌍두마차의 교환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업종의 굳건한 버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도 크거니와 예상 순익도 전체의 어떤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비중도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을 빼고는 말이 안 돼 그 2,000포인트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 및 2012년 전망에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2009년과 비슷한 승자 독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망도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IT 업종과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의 자동차 업종, 즉 실적을 계속 기대할 수 있는 이 두 업종은 계속해서 관심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와 같은 대형주들이 IT 업종 및 자동차 업종의 두 종목이 계속 실적을 내고 있다면 관련 중소형 부품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은 바로 관련 중소형 종목들의 실적으로 연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라면 코스피 상승 후에 시장 순환매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매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말씀을 좀 드리면 피델릭스, LTS, 덕산하이메탈, 리페스, 실리콘웍스 같은 IP 부품주들이 있겠고요. 성화이텍, 대원산업, 화진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네,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차장님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IT와 자동차 그리고 IT와 자동차 관련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순환매가 돌면서 또 그 틈을 비집고 중소형주까지 그 어떤 매기의 확산도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를 생각하시나 봐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겠는데요. 대형주의 순환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순환매는 일단은 차익 실현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화학 쪽이나 철강 쪽이나 정유 쪽이나 업종이 먼저 1월달, 2월달 수익을 내고 나서 지금이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기관들이 먼저 차익을 실현하고 나서 이외에 지금 자동차 업종과 지금 IT 업종만이 지금 대형주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그쪽 업종으로 순환매가 일어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 전년도의 만큼의 이 두 업종에서 이 두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실적이 나오리라는 판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및 IT 업종만이 대형주에 좀 편입을 하고 나머지는 좀 그 관련 이 두 업종의 중소 업종에 대한 종목만을 관심거리로 지금 아직까지는 두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또 1분기 실적 얘기가 나올 텐데 거기서 소외될 수 없는 IT와 차가 결국 업종 보는 키군요. 잘 들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의 최정대 차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쪽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들이 벌써 3월 옵션 만기를 대비해 단기 매매를 한다라는 얘기도 살짝 들려왔었는데요. 한맥투자증권으로 갑니다. 변지원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어제 사실 장중에는 5,000개 넘게 선물을 매도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오늘은 또 곧바로 꽤 많이 사는군요, 선물. 네, 우리정 금일 아주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자분들도 오늘 매매하시기 상당히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금일 장 초반부터 지수 선물 한번 되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 휴장으로 큰 이슈 없이 시작한 우리 장은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66.2로 장을 출발을 했죠. 장 초반에 이 시가 위치가 5일선과 맞물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파락 출발하였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베이시스 강세 보이며 차익 비차익 매수입으로 전일 종가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투시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지속적인 현물 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베이시스 역시 1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며 프로그램 이익도 정체되는 그런 오전장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전장 한 차례 하락 후 오후장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시가선을 회복하였는데요. 반등의 주역은 유럽 쪽에서 전해졌습니다. 11시 50분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1300억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화가 급등을 하였고 하락하던 지수 역시 호재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세 역시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깜짝 반등에 대기하고 있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 지수를 억누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유로존 문제 해결이 좀 선반영되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추세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하락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차익거래 역시 말씀하셨던 듯이 베이시스 등락에 따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 매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단기 성향의 자금이 중심이 되었고 그 이외의 큰 주체는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동시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베이시스가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시장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단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도 판단이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도 속도 조절 속에서 추가 상승 시도는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단기 상승 추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중기 상승 추세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은 이제 선물옵션 매매 그 단기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하락을 예상하고 이제 역추세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하락을 이용한 상승 베팅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나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3월 옵션 만기 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확률은 있는 건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 일봉 차트를 보시면 그 소멸갭과 이제 뭐 아일랜드 갭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내일 시가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장 선물 시가가 만약에 5일선, 11선이죠. 264, 265 이선에서 출발한다면 상승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단기적인 변동성이야 뭐 3월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프로그램 그 부담이 아직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매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주목을 하고 계셔야겠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또 그리스 호재 기다렸던 뉴스가 나왔는데 하락하니까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올수록 방망이는 좀 짧게 잡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제 박스권 장세로 좀 진입을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긴 목표의 어떤 큰 수익을 노리기에는 시장의 성향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아무래도 대응 자체를 짧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표를 좀 짧게 잡고 누적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대응은 아무래도 어렵겠고 또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또 반등을 할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짧게 끊어주시면서 우선 현실적인 수익을 챙겨 나가는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팔면서 시장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종목을 끌어올리는 쪽도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순환 매수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종목의 진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관의 순환 매수를 염두에 두는 매수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어떤 순환이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최근에 상승이 좋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중대형주들 중에서 전기전자가 강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기관들이 다음번에는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IT 쪽의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유추가 가능하므로 그쪽으로 노림수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슬금슬금 아주 조용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장중 한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 안철수 연구소도 물량 부담 딛고 8일 만에 크게 반등한다죠? 모처럼 만에 반등 포인트를 안철수 연구소가 한번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주가가 조정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물론 물량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은요. 그 이외에도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고 그다음에 시장의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니만큼 그냥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죠. 따라서 1월 3일 날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약 2달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가격 폭도 상당히 많이 빠졌던 관계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또 거기서 흐름이 괜찮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포인트를 잡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역시 그 종목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한 관계이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짧게 대응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태웅이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태웅을 추천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태웅 같은 경우에도 고유가 때문에 대체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황을 개선시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막판에까지도 주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진행도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 없이 주가가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매수 전략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대응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태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락앤락이 오늘 상승이 좋은데요. 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중국의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의 내수 시장에 연관성이 많은 소비 관련 기업들은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이 좀 꽤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락앤락뿐만이 아니라 롯데쇼핑이라든지 또 그 밖에 내수 관련주들의 상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통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도 지금 진행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 그때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한편 이러한 리스크로 이 고유가라는 것도 시장 보는 키 중에 하나라고 늘상 말씀을 해 오셨었잖아요. 오늘 유류비 부담 때문인지 대한항공 많이 급락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하락이 큰데요.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면 당분간 후유증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들이 감안된다면 지금 당장 저점 매수를 바로 잡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락이 좀 강하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내려올 경우에는 바닥이 잡히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관계로 며칠간 여유를 좀 두시고 저가 매수를 나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유가 자체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매수보다는 관망이나 매도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산엔진이 오늘 하락폭이 큰데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약세가 많이 좀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라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바닥이 좀 잡힐 때 저가 매수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두산엔진은 사실 하락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미 하락을 좀 했던 상태에서 오늘 실적 악화 때문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4,000원권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여건이 되신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GS건설은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도 오늘 건설주들 최근에 계속 좀 약세가 탔습니다. 사우디의 그 석유화학 콤플렉스 단지에 대한 사업 지연 우려 가능성이 좀 많이 부각되면서 수주가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가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건설도 기존의 추세가 강했고요. 조정이 깊기 때문에 오늘쯤이면은 저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듯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 두산엔진, GS건설은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지만 대한항공은 아직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니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이 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더 많이 사면서 프로그램 덕분으로 지금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윤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뭐 그리스 구제금융 최종 확정이 났는데 선반영하면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잠깐 뭐 분위기 짚어주시고 향후 변수들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가까스로 2차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협정이 타결되면서 오전 들어서 상당폭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번 주 그 경제지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로존 관련해가지고 22일 유로존 2월 PMI 서비스와 제조업지수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예상치 49.15, 이전 48.8 소폭 상향 예상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주말이죠. 24일과 25일 유로존 재무 차관회의 및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자체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글로벌 재정 위기에 대한 해법 마련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세부 사항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정치적 코멘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미국장 한번 살펴보시면 22일 미국 1월 기존 주택 매매 지표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FHFA 주택가격 지수 자체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주택가 고용지표 호조세 지속 여부 한번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한국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요.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는 3월 말에 있을 핵 안보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 이 한번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이쪽 관련주들 한번 그 산업군들 한번 유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일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핵점이 그 시멘트 업계에서도 가장 논란의 쟁점에 서 있죠. 네. 레멘컨 업계가 22일 조업 중단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가격 협상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멘트 업계와 그리고 중소 레미콘 업계, 건설 업계 이 세 업계가 만나서 직영부와 국토 해양부 주재로 이제 논의가 예정이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반영해서 이제 관련 주가가 이렇게 크게 들썩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 2월 소비자 기대지수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기 지표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중국의 지준율이나 오늘 그리스의 구제금융 확중. 근데 뭐 시장은 뭐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래도 역시 IT 차 얘기가 많고 특히나 IT는 기관이 그 다음으로 다시 살 업종 탑픽으로 꼽히더라고요. 조정 씨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감 전략으로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최근 장을 보면 지난주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소게임 장세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상승하면 하루 하락하는 시소게임 장세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일 소폭 상승 마감을 하였잖아요. 네. 더불어서 오늘은 이렇게 상당폭 빠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일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억측이긴 하지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무래도 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투심 자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에 아무래도 음봉이 지속적으로 4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를 다시 말하면 2000선 심리적 부담감에 따른 아무래도 경계 매물이 계속해서 지속 출현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에서 한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동성에 기댄 그 장세로 외인과 프로그램을 수급 유인에 계속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장이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 자체는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을 외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받쳐주는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2009년 초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모습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월 말로 예정된 22일 LTR, 즉 2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일본은행의 10촌대 양적 완화, 여기에 패드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에 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중국의 50bp 지준율 인하까지 최근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무래도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2009년과 한번 다른 점은 당시는 이제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즉 바닥권 확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격적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턴어라운드적 성격이 강했다면 현재는 어찌 보면 경기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동성 살포를 통해서 경기를 어찌 보면 떠받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경기 지표상 보더라도 미국 쪽을 제외한 유로존, 중국, 일본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 바라봤을 때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외인과 프로그램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지 이런 네.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얼마의 강도로 이끌어 나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단순한 외인과 프로그램을 수급 유인에 기댄 2000선 위에서는 어찌 보면 지속적인 경계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급등한 대형주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 위주 선별적 매매 자체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효할 듯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IT 업종 한번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유동성 장세를 즐겨도 좋을 법한 그런 장인데 어쨌거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소형주, 특히나 IT 섹터에서 좀 답을 찾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그렇습니다. 종목은 IT 중소형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 들어서 IT 업종에 이제 대형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요. 2009년도 독일 키몬더 파산에 이어서 일본의 엘피다 파산 위기설이 아무래도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자의 독식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찌 보면 이런 반사 이익 자체가 기대된다는 그런 설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서 이런 IT 업종 전체에 이제 온기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런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IT 업종이 다시 어찌 보면 주도주로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IT 대형주보다는 이런 IT 부품주, 많이 오른 대형주보다는 이런 업종 내 순환매 그리고 하방 침투 효과를 고려한 IT 중소형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실리콘 웍스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집적 회로 그리고 타이밍 컨트롤러를 제작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대형주가 먼저 가고 이런 업종 내 엄기 확산에 따라서 이런 하방 침투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IT 부품주 중에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동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에서 4월달 어찌 보면 출시가 임박한 아이패드 3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모멘텀으로 시장 관심을 끌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작년 4월 아이패드 2 출시 당시에 PER 12배까지 상승을 하면서 현재 4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였었거든요. 네. 그러한 것이 현재 PER 12배 수준에서 3만 5천 원 선 가격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월경부터 지금 2만 6천 원에서 3만 3천 원 이 박스권 자체를 구간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최근에 상당 돌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측면, 바로 그런 측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네,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상승했었던 어찌 보면 이런 원동력 자체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외인의 수급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자체가 2월 10일인데요. 2월 10일 자체에서부터 외인의 수급, 외인이 소폭 팔고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런 외인이 수급상을 이끄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5일선 하방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선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기를 한번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 중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10% 선이 3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돌파 시 장대 양봉 50% 선이 32,000원 한번 작게 잡고 접근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웍스가 오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기존 포트 보면서 AS 받겠습니다. 네, 우리 압구정 지점에서 나오신 박창윤 대리님 기존 포트 SK네트워크스, 코덱스, 인버스 혹시나 하고 들어있고요. 경남기업 모두 다 20% 비중이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경남기업, 중소형 건설주, 유동성 랠리에 또 수혜 기대를 했었는데 수익은 SK네트워크스하고 비슷한 것 같고 코덱스, 인버스는 어제 코스피 2020선, 40선 넘어가면서 약간 수익권이 아닌데 손절가 하향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포트 한번 AS 해드리겠는데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 20%로 추가 현금 확보 자체가 현재 지금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현금 확보 차원에서 한번 작게 이렇게 가져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중 들어서도 11,000원대 후반까지 충분히 상승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11,000원대 후반대까지 상승할 경우에 아무래도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어찌 보면 전저점 부분으로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 자체가 현재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7,200원 기존에 종가 기준 7,200원 제시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7,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편입한 종목이죠. 경남기업 한번 이거 같은 경우에 자 11선 눌림 10,000원 초반에서 한번 눌림 매입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매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지금 상당히 좋은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10,000원 초반대까지 다시 눌리면서 추가적인 매입 타이밍 자체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지금 외인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자체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그런 상황이고요. 목표가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할 듯입니다. 경남기업까지 AS 들어봤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실리콘웍스가 들어있는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박창윤 대리의 포트는요. 현금 20%에 각 20%, 종목은 4가지 SK네트워크스, 코덱스, 인버스, 경남기업에 오늘 새롭게 언급하신 실리콘웍스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종가에 실리콘웍스 편입 얘기하셨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 수익 보고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도 참고하시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계속해서 보유하되 손절가는 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 마감 전략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면 하락폭 줄이면서 그리스 호재 2020은 종가상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